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13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성남FC라고 있죠. 성남시민축구단입니다. 이에 대해서 후원금 의혹을 경찰이 수사 중이었는데 마무리가 돼서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빠르면 오늘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문제는 성남FC 구단주는 당시에 성남시장이었습니다. 지금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죠. 한 번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사건을 검찰로 넘긴다. 기소 의견으로 넘긴다. 그럼 이게 도대체 제대로 된 수사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 궁금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사건의 본질은, 평상시에 성남FC 구단이라는 곳은 뭐 시민들의 후원 또는 뭐 그게 좀 모자라다 싶으면 성남시 예산으로 충당을 해서 구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단주는 성남시장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죠. 자, 그런데 평상시에는 뭐 대략 한 뭐 15억, 20억 뭐 요 정도 연간 이 정도의 후원금이 모였다고 합니다. 뭐 사실 구단 운영하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것도 아니죠. 거기가 뭐 또 대단한 그 연봉이 높은 뭐 선수들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재명 성남시장인 시절인 2015년부터 16년, 17년 이 기간 동안에는 갑자기 후원금이 급증을 합니다. 무려 160억 원 정도로 급증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두산건설에서 42억을 냈고요. 네이버에서 40억, 농협이 36억, 뭐 등등 이렇게 낸 겁니다. 근데 이 회사들이 이게 이제 전부 성남시 관내에 있는, 관내에 뭐 지점도 두고 있고 뭐 이런저런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이 다 민원이 있었고요. 그 민원을 성남시가 다 해결해 줬습니다. 그러면 해결해 주고 나서 거액의 후원금을 받았으면 뇌물이죠.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죠. 이재명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이 직접 뇌물을 챙기진 않았지만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장으로서의 권한을, 직권을 남용을 해서 그 기업들한테 특혜를 주고, 이 기업들이 성남시장이 구단주로 있는 그 구단에 돈을 갖다 낸, 이게 제3자 뇌물죄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그 수사를 해 왔는데, 자, 이게 이제 거의 지금 마무리가 되고 이제 검찰로 넘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두산그룹 같은 경우는 2015년에 분당구 정자동에 3천여 평 정도를 사는데 병원 부지로 삽니다. 두산그룹이 갑자기 무슨 병원 부지라는 게 좀 이상하죠. 그래서 여기가 계속 용도 변경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성남시에서 안 해줍니다. 그러다가 이거를 어느 날 용도 변경을 해줍니다. 상업용지로. 잘 아시다시피 백현동 부지에서도 용도 변경 얘기가 나오죠. 용도 변경은요, 성남시장의 권한입니다. 뭐 그게 국토부 협박으로 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가 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봐서 알 수 있듯이 이거는 국토부가 협박해서 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남시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여기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산건설이 산 그 용지를 상업용지로 바꿔주는, 용도 변경하는 문제는 성남시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걸 해준 겁니다. 용적률도 높여주고 등등 이런 것들이 다 돈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용도 변경을 뭐 한 단계, 백현동은 4단계 상향을 해줬지만 예를 들어서 한 단계만 높여줘도, 뭐 주거용지를 상업용지로만 높여줘도 갑자기 땅값은 어마어마하게 뛰죠. 그러면 두산건설이 그만한 이익을 봤으니까 그 이익의 일부를 떼서 대가관계로 이재명 성남시장한테 준 거다. 근데 직접 주면 뭐 곧바로 뇌물죄가 될 테니까 성남FC 후원금으로 넣었다.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뭐 기부채납, 이것도 기부채납 면적을 14.5%에서 10%로 줄여줬다. 그러니까 기부채납하는 땅
줄어들었다는 거는 그만큼 두산건설에 더 많은 이익이 가게 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경찰 판단은 한 50억 원 정도를 후원금으로 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보면은 두산건설이 실제 2014년 10월 달에 용도 변경을 해 주십시오라고 공문을 성남시에 보낸 적도 있습니다. 이거는 공개적으로 추진한 내용이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 다른 거, 뭘 어떻게 해달라, 뭐 이런 것들은 은밀하게 추진을 했겠죠. 이제 그 부분이 수사 대상인 겁니다. 자, 농협 36억 원 뭐 이렇게 낸 걸로 돼 있는데, 농협은 성남시의 시금고 계약 연장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그 계약 연장을, 그러니까 성남시가 전체적으로 공무원들 뭐 이런 것 거래를 농협하고만 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농협한테 굉장한 이득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재계약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 재계약을 따기 위해서 한 걸로 보인다 이런 얘기고, 분당 차병원 잘 아시다시피 네이버 여기도 뭐 진입로 제2사옥 등등 각종 인허가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그 민원이 이 시점에 일괄해서 해결이 됐다. 그거는 뭐 딱 맞바꿨다. 뭐 이런 얘기가 되고, 뭐 분당 차병원 뭐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이렇게 6개 기업입니다. 이 6개 기업이 다 이런 식의 대가 관계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알파돔시티 같은 경우는요, 이거 뭐 처음 들어본 기업이죠. 주차장 사업을 하는 곳인데 성남시의회에서 주차장 사업에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해줬는데 그 완화해 주자마자 일주일 내로 이재명 성남시장하고 가서 후원금 약정 사인을 합니다. 뭐 대담하게 일 처리를 했다. 대담. 왜냐면 이거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 아닙니까? 누가 봐도 명백한 제3자 뇌물이 될 텐데 참으로 대단하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바른미래당, 뭐 유승민 전 대표 등이 했던 그 바른미래당이 고발한 사건인데, 분당경찰서가요 이걸 수사하다가 3년 넘게 끌다가 작년 9월 달에 이재명 대표가 작년엔 집권당 아닙니까? 민주당이 집권당의 대선 후보가 될 것이 명확해지자 무혐의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해서 이제 재수사 필요성이 제기가 됐고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성남지청에 박하영 차장검사라는 사람이 이거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성남지청장한테 보고를 하니까, 그 당시 성남지청장이 누굽니까? 박은정, 대표적인 친문재인 정권 검사. 이 사람이 그걸 뭉갰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별도로 지금 뭐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뭉개니까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표를 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재수사에 들어갔는데 검찰에서 자 다시 분당경찰서에서 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분당경찰서에서 하다가 이걸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가져가서 이번에 매듭을 지었는데 또 한 차례 부실. 작년 9월 달에 부실하게 처분해서 무혐의 처분했는데 이번에 또 하나 부실 케이스가 탄생한 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왜 그러냐 이런 겁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이 이번에 이 문제에 관해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당시 구단주 아닙니까? 그리고 이 6개 기업에 특혜를 준 그 장본인이 바로 성남시장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성남시장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이 더 가관입니다. 작년에 7월 달에 이미 한 차례 서면 조사를 했으니까 뭐 달라진 게 뭐 있겠느냐, 그냥 서면 조사로 대체하고 조사한 걸로 보고 그냥 검찰에 넘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작년 7월에 경찰이 왜 서면 조사를 했을까? 원래는요, 경찰이 작년에 민주당은 집권당이었습니다. 경찰이 집권당의 대선 후보로 유력한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뇌물 혐의로 아마 뭐 좀 캥겼던 모양이죠. 그래서 작년 6월 달에 소환 조사를 하려다가
만지작거리다가 소환 조사를 결국 못했고요. 못했습니다. 그것도 뭐 사연이 있을 겁니다. 뭐 압박을 넣었던가 뭐 이럴 가능성도 없지 않죠. 그러니까 소환 조사를 못했습니다. 못하고서 결국 7월 달에 서면 조사로 대체했거든요. 서면 조사. 서면 조사라는 거는 그러니까 소환 조사를 못하고서 서면으로 대체할 정도면 얼마나 경찰이 당시에 겁을 먹었으면 그러면 이렇게 했을까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서면 조사에 또 얼마나 부실하게 답변을 했으면 이번에도 경기도 법인카드 횡령 의혹과 관련해서 횡령 의혹뿐만 아니고 김문기 씨 모른다 뭐 이런 거 백현동하고 김문기 씨 모른다 소위 허위사실 유포 부분에 관해서 검찰이 서면으로 답변하시오라고 얘기했더니 질문지는 A4 용지로 20쪽인데 답변은 A4 용지 한쪽도 아니고 짝 달랑 5줄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무성의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인데 지금은 야당일 때 그런데 작년 7월이면요 여당일 때입니다. 거기다가 대통령 후보로 당선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하는 당시의 이재명 경선 후보가 이걸 제대로 답변했을 리가 있습니까? 아마 5줄 이내에서 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인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번에 서면조사로 대체한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그 당시의 그렇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가지고 당연히 부실하게 제출을 했으니까 증거가 별로 없죠. 증거 불충분으로 작년 9월 달에 무혐의 처분하는 근거가 된 자료인데 이번에 그걸로 대체하고 검찰로 송치한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런 부실 수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경찰은 지금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다. 이건 글쎄요, 제가 볼 때 이런 식의 수사하려면 처음부터 수사를 왜 재수사를 했습니까? 곤란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거는 자 이게 뭐 무슨 여기다가 뭐 공소시효가 있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선거법 위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오늘 빠르면 오늘 만약에 검찰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다고 한다면 검찰에서 재수사, 보완 수사죠. 보완 수사를 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록 9월 10일부터 검수완박법이 진행이 되지만 검수완박법도 이미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분명히 수사를 할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검수완박법에 따른 시행령 보완으로도 이거는 뭐 뇌물 뭐 이런 거니까 부패범죄죠. 부패범죄. 경제범죄도 될 수가 있고 검찰한테 수사권이 원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보완 수사를 해서 제가 보건대는 경찰의 부실 수사를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서 완벽하게 범죄 구성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너무나 황당한 아니 세상에 재활용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서면 답변서를 재활용합니까?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은 그날 자기 입장이 달라지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 차례 봐왔듯이 더군다나 그 당시에 민주당은 집권당일 때고 지금은 야당일 때인데 판이하게 다른 답변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아예 소환조사를 포기했다. 경찰이 이재명 대표를 무서워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다 하는 말씀. 그 다음에 작년에 이재명 그때는 경기도지사였죠. 경기도지사한테 질문했던 내용과 올해 야당 대표인 이재명 의원한테 경찰이 질문할 내용은 많이 다를 텐데 이걸 똑같이 취급한 거는 누가 봐도 부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자, 그래서 이제 빠르면 오늘 검찰로 넘어온다고 하니까 검찰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하나하나 분명하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면서 보완 수사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